하나 또 먹을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팁을 드리면 항상 보면 굉장히 상상이 안 나. 토탈 칼로리를 맞춰라. 안녕하세요. 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서윤균입니다. 박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김자경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증상, 콩팥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 치료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콩팥 질환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치료법은 투석이거든요. 콩팥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투석을 하는 건 아니죠. 이제 결국 관리를 얼마나 잘 받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관리를 잘 받아도 또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된다, 뭐 이식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는지. 결국은 크게 투석요법과 이식요법으로 나누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식을 하는 게 무조건 답이에요. 무조건. 네. 왜냐하면 투석으로 인해서 신장의 10%에서 15%밖에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새 콩팥이 들어오면 그걸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5년 생존율, 투석 환자들은 70%, 75%, 이식 환자들은 95%.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저 이런 숫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식이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이식을 한다. 그렇죠. 가장 최종이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네, 하고 네. 가장 빠른 방법이 이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안 하시죠. 않거든요. 투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맞아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뭐 맞아요. 이 투석이라는 게 제대로 이제 뭔지. 투석은 크게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습니다. 네. 혈액투석은 혈관에 바늘을 찔러요. 노폐물이 잔뜩 낀 혈액을 끄집어내요. 투석기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몸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틀간 쌓여있는 요독을 한 번에 오셔서 4시간 투석하시면서 빼게 되거든요. 이 혈액투석의 가장 큰 장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병원에만 오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단점은 이틀에 한 번 4시간에 뺄 수 있는 만큼만 늘어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내가 너무 많이 부으면 이틀에 한 번 4시간 동안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일주일에 4번.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기가 좀 쉽지가 힘들죠. 않네요. 특히 직장에 있으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은 사실은 좀 지장이 있습니다. 이제 혈액투석 말고 복막투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은 분들한테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복막을 꽤 설명을 많이 하고요. 왜냐면 복막에 이제 이점이 있거든요. 이제 복막은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도 잘 모르는 거죠. 내 복막이 내 신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에다가 제 볼펜보다 조금 얇은 그런 관을 하나 심어놔요. 그럼 본인이 하루에 3-4번 물을 넣고 노폐물이 있는 그 복막을 빼내고 일상생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먹는 게 혈액투석 환자보다 훨씬 수월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그냥 그만큼 많이 하면 되는 거네요. 그만큼 나옵니다. 아.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집에서 뭘 집에서 하다 하셔야죠. 보면 뭐 감염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네, 걱정이 좀 있을 수도 있을 딱 것 그 같아요. 복막 투석을 검색을 하다 보면 딱 복막염이 같이 나와요. 환자들이 그만큼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복막염을 예방하는 스텝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지키시면 생각만큼 복막염이 잘 생기진 않고요. 하나 더 이제 젊은 분들은 결국은 이제 이식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식을 받아도 내 있는 콩팥을 떼어내고 받는 게 아니라 얘는 내비두고 새 콩팥을 골반에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자녀 신장이 그래도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복막투석은 자녀 신기능 유지가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이식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자녀 신기능이 좋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복막투석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또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내 신장 점수가 몇 점인지를 알고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시는지가 너무 다르니까 그 점수를 어떻게 할까요? 사구체 요가율 아까 이제 통은 이제 30, 40 이상 정도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확실하게 저염시키만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이제 3, 40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는 날거를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칼륨이 이렇게 올라가면 처음에는 못 느껴요. 그러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근데 꼭 콩팥 문제가 아니라도 박 교수님은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거라는 게 과일, 야채, 회잖아요. 그러니까 회 당연히 못 먹고. 이제 과일은 익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과일은 최소한으로 드셔야 되거든요. 야채는 가급적 데쳐 먹거나 생건 안 먹거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혹시 뭐 비타민 이런 거를 보충할 필요도 혹시 있는 건가요? 이제 투석 환자들은 이제 자꾸만 수용성 비타민이 녹아 나가니까 우리 투석 환자 전용 비타민이 있거든요. 아, 근데 투석 보통 환자한테만? 네, 네. 아, 조금 다른 문제는 비타민 D인데요. 이 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D를 조금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투석을 하지 않는 신장 환자들 중에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비타민 D가 단백뇨 감소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근데 뼈 건강 말씀하셨는데 뼈 건강에 비타민 D도 있지만 사실 칼슘도 있는데 칼슘은 그렇죠. 사실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칼슘 E는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건데요. 신장 환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인 수치가 올라가고 칼슘은 정상이거나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칼슘을 많이 먹어서 칼슘 수치가 높아져 버리면 그 칼슘과 인이 서로 결합해서 이제 뼈에 침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뼈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약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해요. 지금 막 딱 들어보면 저염식도 저염식이지만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근육이 있던 분들도 그 손실이 많이 올 수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근육이 감소되면 무조건 안 좋거든요. 당연히 예후가 안 좋고 사망률부터 뭐 골절률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의 감소를 예방하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먹는 단백질이 일반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적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이라면 반 생각하자면 반. 계란 하나, 생선 반 토막, 우유 한 잔은 꼭 드시라고 해요. 양질의 단백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토탈 칼로리를 맞춰라. 결국은 이제 밥을 많이 먹는 거죠. 탄수화물. 탄수화물 혹은 지방. 식물성 기름 같은 걸 튀김 같은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날도 먹을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중간 사이즈 사과에 반쪽, 자두 하나. 이 정도까지는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야채로 따지면 껍질 벗긴 거 위주로 드시면 되는데 양배추나 호박잎 이런 거는 데쳐 먹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한 3, 40분 담궈 놓고 드시면 훨씬 낫죠. 그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소금으로 간을 못 하잖아요. 달콤 새콤하게 만들면 먹을 만해요. 항상 꿀과 겨자와 식초를 적절히 하시면 굉장히 상상이 안 가. 꿀 같은 거 당뇨 환자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당뇨 환자들 중에서 신장이 많이 약해지면 당은 사실 대세 지장이 없어요. 내분비내과 선생님이랑 합의가 되신 거예요? 네, 내분비내과 선생님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오늘 김 교수님 모시고 이제 신장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을 저희가 유익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콩팥 기능에 이상이 없는 분들도 잘 따라하시면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고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